선덕여왕과 신라의 위기. 선덕여왕은 아버지 진평왕의 장례로 즉위 직후 대사면을 단행하여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널리 알렸다. 또한 모든 주와 군의 조세를 1년간 면제해주는 등 선정을 베풀겠다는 나름의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제2 3년에 연호를 임평으로 하였다. 제2 4년에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주국랑랑 군 공신라 왕으로 책봉받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권위를 일단은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경의 상황도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었다.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신라는 선덕여왕 시대에 들어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문제는 백제였는데 그 공세가 가히 파상공세였다. 제2 3년에 백제 모왕이 서곡성을 침공했고 13일 만에 함락시켰다. 이곳은 전북 무주군의 낮의 통문을 넘어 현재의 경북 성주군으로 이어지는 산악지역이었는데 백제의 영토인 무주군에서 신라 왕경 경주시로 이어지는 최단거리 코스의 첫 단추가 되는 전략 요충지였다. 이렇듯 흉한 조짐이 나타나며 초기부터 분위기가 좋지 못하였고 특히 제2 11년에 그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는데 이 시기 신라는 백제 의자왕의 침공으로 미우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들을 빼앗겼고 백제와 고려가 연합 공격을 계획하여 당항성으로 진격하는 당나라와의 외교 라인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는 특히 낙가산 인사인 대하주 도독 김품석의 실책이 맞물려 윤충에게 대하성이 함락되기에 이르렀다. 이 해의 가야 전역은 최대 50개에 육박하는 성들과 서부 최대 핵심 요충지 대하성이 걸린 전역이었으므로 신라에 상당한 타격이 갔던 것으로 보인다. 대하성이 함락한 이후에는 압독주가 대하성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지만 결국 이제 신라의 수도인 월성이 압독주 하나만 두고 적에게 위태롭게 노출되었다는 문제는 여전했다. 대하주가 뚫리면 압독주가 있지만 압독주가 뚫리면 그대로 수도 직공이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신라가 백제 멸망 이후 거의 가장 먼저 진행한 행정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껏 회복하지 못했던 대하주의 압독주의 도독부를 다시 옮겨 설치하고 기존의 악화된 수도 방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백제의 공세는 선덕여왕의 다음 때로도 계속되어 진덕여왕 시대에 신라가 빼앗긴 성의 수는 총 20개나 되었고 그 다음 대인 태종 무열왕릉 시대에 빼앗긴 성의 수는 총 33개나 되었는데 선덕여왕을 포함하여 3대에 걸쳐 무려 100개의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백제 최후의 왕 의자왕이었다. 이렇듯 외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연재해도 끊이지를 않았다.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자식을 팔고 지진이 일어나는 등 여러가지 재해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덕여왕 11년 가을에 있었던 가야 전역의 참패와 그 위기를 타개하고자 선덕여왕은 바로 그해 겨울에 먼저 고구려에 김춘추를 파견하여 백제를 치도록 군사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고구려의 연개수문과 보장은 그 대가로 중령 이북의 땅, 즉 진흥왕 때에 빼앗긴 한강 유역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고구려 본인들도 그 땅을 정말 이런 식으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동맹을 거부하고 김춘추를 욕구하고자 대적하기 곤란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는 기록이 존재한다. 김춘추는 이런 제안에 차라리 나의 목숨을 가져가라며 단호하게 거부하였으며 보장왕은 김춘추를 별관에 유폐하였다. 김춘추가 위기에 빠지자 선덕여왕은 김유신에게 명을 내려 구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김유신이 3,000명에서 10,000명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 남쪽에서 무력 시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 김춘추는 구토 지시를 듣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 보장왕과 연개수문에게 땅을 주겠다 거짓말하고 빠져나왔다. 물론 발언을 꺼낸 당사자인 고구려조차도 별 기대를 안 했던 일인 만큼 실제로 땅을 돌려주는 일은 없었으며 다음 해에 연개소문이 마치 너희가 알아서 주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가져가겠다고 말이라고 하는 듯 직접 신라의 두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이렇듯 나라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선덕여왕은 나름의 자고책을 내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김유신이었다. 선왕인 진평한 시대 낭비성 전투에서 이미 이름을 떨쳤던 김유신을 제2 11년에 가야 전역 이후 김춘추 강경사건 등을 기점으로 중용하기 시작하였고 김유신은 선덕여왕 시대에 본격적으로
유력한 차기 왕위 계승자인 김춘추와 더불어 조정 내 신흥 세력의 양대 거물이 된다. 실제 선덕여왕 13년 가을에는 백제 변경 7개 성을 빼앗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의지할 만한 구석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듯 그나마 실적도 내어주니 나라의 종망이 그대에게 달려있다는 칭찬을 하면서 더 열심히 굴린다. 실제 이 말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제위 14년 3월에 백제가 한번 쳐들어왔다가 김유신에게 격퇴당한 적이 있는데 그 직후 또다시 쳐들어오자 집에 아직 가지도 못했던 김유신에게 명을 내려 도로 나가 싸우도록 명령을 내리던 때의 일이었다. 아무튼 김유신은 이렇게 조정 거물로서의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말년인 제2 14년이 되자 귀족들의 반발이 더 이상 억누르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해진 듯 선덕여왕은 그해 겨울 11월에 이찬 비담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하지만 불과 2개월 뒤인 15년 정월에 비담이 염정등과 더불어 난을 일으키고 이때 내건 명분이 바로 여주 불능선리, 즉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여튼 반란을 거쳐 즉위하고 내후 외환에 시달리다가 반란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더니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다간 군주였던 셈이다.